예,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5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그 경매 이야기 새벽에 진행을 할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새벽에 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것저것 좀 찾아봐야 되고 제가 지금 막걸리 한잔 하려고 사들고 왔다가 기사를 딱 보고 나서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겠다. 영끌족 아파트 쏟아지나 임의경매 물건 속출, 심은지의 경매 인사이트 기사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기사 쓰면 뭐 저는 뭐 얼마든지 제 양심만 버릴 수 있으면 불알 떨게 뭐 아마 하루에 한 10시간은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사가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경매에 대한 내용은 사실인 것처럼 다뤘는데 영끌족이라는 말을 써서 자극을 시켰죠. 이 참 제목 선택에 있어 무슨 기자들은 치외법권인 것 마냥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또 부동산 분위기 또 여러분들한테 공포감 뭐 이런 것들을 조성합니다. 제가 폭락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거르고 보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리 그 사람들의 논리가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폭락론의 의도가 뭐예요? 공포감을 통한 어떠한 그 그루밍? 공포감 주고 너를 위해서 내가 해줄게라는 식의 내 말을 믿어라는 식으로 그루밍을 주는 거죠. 제가 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케팅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심장을 뛰게 하죠. 컨설팅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진정시킨다. 마케팅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컨설팅은 사람을 진정시킨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런 멋진 말을. 자, 보십시오. 우리가 불황이라고 해서 지금 아파트 폭락한다라고 자꾸 조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흥분시킨다라는 거, 공포감에 쩌는 거나 아니면 무엇에 어떤 흥분하는 거나 사실은 비슷해요. 다만 이제 내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심장 박동수는 똑같이 뛰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한 거죠. 초조한 거죠. 그것이 기분 좋은 일이든 공포감이든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은 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각성 상태, 정신적인 각성 상태로 몰고 불안감을 조성해서 자기를 믿게 만드는 전형적인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에 좀 가까우려나요? 네, 수법이라고 봅니다. 자,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경매 사이트에서 자기네들 그 경매 관심을 갖고 경매 사이트 뭐 지지 옥션 이쪽에 좀 해달라라는 식의 만약에 지지 옥션에서 한 푼도 받지 않고 한국경제에서 썼다라고 하면 이 기사를 썼다라고 하면 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추론하기로는 틀림없이 이거는 지지 옥션의 간접 광고식의 모양새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방법이죠. 정보 제공을 하는 목적이 그죠? 정확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자기들의 업체 광고를 위한 하나의 방법 수단. 물론 뭐 자본주의에서 있는 만연한 사실인 거죠. 자,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일단 팩트 체크 한번 해봅시다. 서울 성북구 기름동 A 아파트 전용 면적이 그죠? 3차 매각에 이루어서 감정가가 9억 3,400이었는데 6억 5,500으로 낙찰되었다. 제가 전 시간에 그 감정가가 작년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재작년이나 그러니까 2년 전이나 3년 전보다 높다 감정가가 너무 제가 이런 부분들 좀 지적을 했습니다. 자, 옥션원 가서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방금 전에 찾아봤더니
실질적으로 경매는 많이 나왔는데, 그죠? 예. 기름등이 많이 나왔는데 낙찰된 건 4건이에요. 경매 진행이 55건, 진행 31건이나 되었는데 다 변경이 들어갔죠. 변경 들어가고 유찰되고 뭐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낙찰된 건 4건밖에 없었던 거예요. 55건 중에. 그렇게 영양가 높은 사항이 아니었던 거죠. 경매 시장 자체가 물건도 사실은 풍부하지도 않았고. 자, 뭐 거기까지 하나하나까지 살피고 뭐하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뭐 구체적인 질문이 좀 들어오거나 뭐 이러면 제가 새벽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앞에 기사를 지금 까기 위한 예, 설명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검색을 했고 더 많이 지금 자료는 지금 이제 눌러봐야 되는 거예요. 눌러봐야 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 예측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조회수가 그 옥션 1에서만 2,320건이라는 조회수가 있었어요. 그럼 매각 전후겠죠. 그럼 약 한 1,000번 그죠? 2,320은 지금까지 누적된 조회수니까. 그럼 2,320명이 이걸 관심 있게 봤느냐? 그건 아니죠. 이게 지금 3회차까지 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그죠? 한 3개월 동안 이걸 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월로 나눠야겠죠. 그럼 월로 한 700명, 800명이 봤다는 이야기인데 또 우리가 또 수시로 보는 경우가 있죠. 아무래도 또 임박해서 보고 네,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조회수 건수면은 진짜 이렇게 한 11명 입찰하는구나. 뭐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겠죠. 그럼 거의 한 우리가 100대 1 정도? 그러니까 100명이 봤을 때 한 명 정도가 입찰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럼 그 다음 걸 한번 봅시다. 650건이 조회했죠. 그러면 예상되는 거는 2명 입찰했는데 100명 중에 1명 꼴이니까 한 6명, 5명. 예. 뭐 글쎄요. 자, 요거는 219명이 조회를 했어요. 자, 1명 입찰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맥스로 입찰한다라고 봤을 때 조회 건수 한 100대 1 정도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으려나요? 자, 이건 385명이에요. 조회 건수가. 그러면 385명이니까 100대 1이면은 한 3명 정도, 4명 정도 입찰 추정할 수 있죠. 7명 입찰했습니다. 뭐 이걸 그 정확한 조회수 대비 정확하게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큰 데이터인 2,320명이 아파트에 이 옥션원이라는 사이트에서 조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입찰자로 봤을 때는 한 200대 1 정도. 그죠? 예, 200대 1 정도 선에서 입찰을 했구나. 그러면 거의 얼추 정확하지는 않지만 커다란 윤곽 정도 몇 명 정도 입찰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어림이 잡히죠. 한 200대 1 정도? 100대 1이 아니라 200대 1 정도. 그렇게 보면 385니까 뭐 200대 1. 요거는 좀 많이 입찰을 했네요. 자, 자 봅시다. 6억 5,555 99999. 예, 구자로 끝나면 꼭 간절한 분이 꼭 구자로 끝을 냅니다. 예. 이렇게 연속되는 숫자와 간절한 요거는 되게 보면 경매장에 그렇게 많이 안 오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써요. 경매장에 자주 오게 되면 이렇게 잔돈 쓰면 나중에 계산할 때 그죠? 잔금 내고 뭐 거스름 받고 뭐 하고 우리가 이제 폰뱅킹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거기서 뭐 수표가 됐든 현금이 됐든 써서 이제 넣고 이제 뭐 또 계산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귀찮죠. 예, 귀찮아요. 그리고 큰 의미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경매를 자주 입찰한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차이, 물론 성격 차이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적어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처음에 입찰해서 이렇게 막 숨조이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입찰하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를 좀 드렸고, 자 봅시다. 9억 3,400인데 우리가 경매 들어간 시점을 보면 그죠? 사례 분석 예상가로 봤을 때 최근 1년간 7억이었어요. 7억. 그죠? 7억대, 7억 2천대. 7건, 7건, 5건. 그리고 최근으로 기준했을 때는 6억 5,500. 이거는 뭐 지금 낙찰된 걸 기준으로 감안했을 때 뭐 매각가율이는 뭐 계산을 한 거겠죠. 모집 인원 수도 보면 최근 떨어지면서 이제 한 2배 정도 입찰자가 많이 모인 거죠. 제가 이거 경매 얘기하면 진짜 풀 게 많은데
어, 그 지역의 소득 수준하고 선호하는 평수에 따라 입찰자가 많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게 만약에 대전에 나왔다 그러면 이만큼 몰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 그 경매로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역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고 우리가 입찰되는 인원수를 좀 예측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 기사건에서 팩트 체크를 하고 싶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자, 영끌족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끌족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지금 그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그죠? 이분이 2004년도에 구매를 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2004년도에. 그리고 나서 2021년도 8월에 4억 8천이라는 근저당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그죠? 1억 2천이라는 근저당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딱 1년 만에 청구 금액 8억이라는 그죠? 그러면 뭐야? 5억 6억인데 뭐 이자까지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청구 금액이 8억이 됐나 모르겠어요. 아, 그게 아니라 여기 또 있군요. 1억 1,700. 2023년도 5월에 예, 1억 1,700이 있었네요. 2023년도 5월인데 이거 근저당은 이미 경매는 8억이 아니라 8천이었. 아유 죄송합니다. 뭐가 이상하게 안 맞았어요. 8천이었어요. 예, 8천이었는데 아, 이분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된 거죠. 됐는데 매매가 아니라 뭡니까? 상속이었죠. 예. 병원비가 됐든 뭐가 됐든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통해서 대출이 안 되는 범위 이상으로 그죠? 5억, 6억, 채권이 6억이니까.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는 6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없잖아요. 그죠? 등기부등본을 다시 봐야겠지만 예,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7억 1,700입니다. 7억 1,700 채권액 총액이. 제가 여러분들 입찰하실 때 웬만하면 힘 빼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대부업이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대부업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지금 청구 금액이 7억 1,700이지만 그죠? 이 사람들은 원금은 예, 그렇지 되진 않겠죠? 자, 원금을 봅시다. 그냥 우리 쉽게 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업 같은 경우는 그 채권액보다 원금액을 20%보다 더 많이 잡는 경우도 허다해요. 또 선이자도 떼고. 자, 그냥 액면대로 봅시다. 4억, 1억 하면 5억이죠. 그죠? 예, 여기가. 그리고, 어, 7월에, 이거는 소유권 이전은 이제 그 후에 한 거고, 예, 여기가 5억이고, 여기서 저기 뭐야, 임의 경매로 해서 8천만 원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소유권 이전을 시키고, 그죠? 예, 근저당으로 1억을 또 잡았어요. 5억, 6억. 그죠? 그러면 어찌 됐든 뭐 요 부분은 이자라고 보여진다. 이자라고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뭐 얘네들이 지금 어떠한 식으로든 이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그 그죠? 5억에 대한 이자라고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어, 8천. 그리고 나서 왜 8천을 청구했을까? 뭐 이제 일단 대충 짐작은 가는데 또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예, 하도 뭐 소위 말해 그 선진국적인 금융기법들을 다들 잘 동원하니까 뭐 모르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팩트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그죠? 예, 이자까지 해가지고 7억 1,700이었으면 원금은 원금은 4억 5억 하고 요거까지 우리가 계산한다고 했을 때 6억 그죠? 예, 6억 정도지 않았을까 싶어요. 6억이나 6억 이하나.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최저가가 5억 9,700까지는 갔죠. 그죠? 그러면 경매를 넣은 대부업이 갖고 있는 채권액 이하로는 낙찰이 안 된다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또 작업을 하니까.
예, 자기네들 걸 많이 하기 위해서 저거 하죠. 작업을 하죠. 그렇게 봤을 때는 글쎄요. 대부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못 챙겨가는 꼴이 됐어요. 꼴이 됐고 6억 5,500이 낙찰이 돼서 지금 현재 아까 기사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영끌 쪽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제목을 영끌 쪽으로 뺐지만 자, 여기서 또 기사의 또 한 부분을 좀 봅시다. 가만있어 봐요. 이게 지금 기사 보면 또 하나의 예를 든 게 은평구 녹번동 제 구하고 동하고 아무래도 뭐 시골 사람이니까 잘 몰라요. 그냥 다 서울이지 뭐 우리는. 예. 은평구 녹봉동인데 자, 이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예. 매각정보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아이 참네. 이 소재지가 아니라 저도 이게 지금 옥션원을 그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이 참네. 하도 안 해서 서부 지원 그죠? 서부 지원이니까 어 10월 아까 10일 서부 3개 볼까요? 예. 녹번동 은평구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될 건데 응암동 홍제동 가련동 이게 녹번동이 아닌 것 같죠? 서부 3개가 저희 탁탁 찾아야 되는데 참. 저 구독션이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 아침에 새벽에 경매 제가 지금 라이브로 진행하는 거 최근에 제가 지금 하기 시작했죠. 그게 전부예요. 제가 지금 구독션을 열어보는 게 그동안 안 열어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열심히 지금 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익숙치 않아요. 지금 화면 자체가 녹번동이면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죠? 6억에 낙찰됐다. 애써서 지금 뭔가를 찾았어요.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러면서 87% 6억에 매각됐다. 87%면 낮은 게 아니에요. 그죠? 88%인데 87%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녹범동 대림 아파트. 자, 6억 8,500. 이렇게 기억력도 떨어지고. 응? 아닌데? 뭐예요, 이게? 6억 8,500 맞죠? 네, 6억 8,500짜리가 6억에 됐다. 이게 그 지금 현재 시세 반영이나 뭐 하나 봤을 때 많이 떨어졌다라고 일단은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감정가에. 왜냐면 87.78%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시세 가까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뭐냐면 대항력 있음, 배당 순위 있음. 뭐 이게 배당 순위가 있으니까 어차피 4억 천이야 이제 앞에서 배당을 받을 테고요. 자, 소유권을 보게 되면 1993년도 11월에 이분이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근저당 해가지고 쭉 해서 임의경매에 들어가고 가압류, 압류 이렇게 쭉 들어갔죠. 그런데 자, 저축은행에서 2022년 12월 16일 날 임의경매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다른 지역보다 매각가율이 낙찰가가 88% 조금 더 높게 잡힌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지금 감정가가 언제 이제 지금 어느 기점에서 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 보면 큰일 났다 이게 빨리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계속 이 이야기에 빠져서 또 어떻게 해도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 타경이니까 뭐 2022년도에 감정을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날짜가 언제예요? 자,
경매 들어오고 2023년 1월 6일 날 감정을 했네요. 2023년 1월 6일 날 6억 8,500. 글쎄요, 이거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어찌 됐든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보면 자, 거래된 최고 가격이나 뭐나 매매로 봤을 때는 그죠? 6억 8천, 8억 5천. 예. 요거는 이제 큰 평수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건 이제 8억 5천 잡혔죠? 예. 242, 6억 8,600. 이거하고 요거하고 뭔 차이예요, 도대체? 예. 그 매각가 그죠? 매각률 87.78%. 1회 8명. 그죠? 거의 80, 70%대의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자, 제가 지금 그죠? 예, 실제로 많이 안 나온 거예요. 일단은 명확한 건 뭐냐면, 일단 요 오늘의 주제, 제가 지금 나머지는 지금 조금 마음이 급해요. 지금 물 올려놨다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자, 아유, 구독션도 익숙치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죽겠네. 참, 여러분들한테 조금 죄송해요. 이게, 자주 해야만 이게 익숙한데, 얘네들이 구독션이 메뉴 개편을 해가지고, 할 때 뭐, 익숙진 않아요. 예전에 이제 오랫동안 계속 하던 구독션이 아니에요. 옥션 원으로 바뀌면서. 여긴 뭐 기사는 이제 지지 옥션 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지금 현재 두 개 물건 다 그죠? 아주 오랫동안 소유했었던 분들인 거죠. 그러고 나서 최근 코로나 때 빚을 많이 냈다. 빚을 많이 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영끌이 뭐니 아무 상관이 없고 빚에 의해서 어차피 뭐 잘 팔리지도 않는 거 애써서 뭐 더 비싸게 팔려고 해봤자 이자만 느는 거고 결국은 저축은행에 파른 꼴이 되는 거죠. 저축은행에 저축은행한테 좋은 가격으로 파른 꼴이 됐어요. 이 가격 자체가 그죠? 6억 천이니까 뭐 감정가에 그렇게 많이 못 미치는 가격도 아니고 요즘 시세 반영이나 뭐나 했을 때 이게 2023년도 아까 1월에 감정평가가 들어온 거 한 걸로 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2022년도 초기가 보니까 감정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던데 감정가가 2023년도 1월이면 감정가가 이미 빠진 시점이죠. 그죠? 감정가 평가 기준이 앞전보다는 그걸 봤을 때는 뭐 요게 지금 현재 6억에서 그럼 여기 시세를 얼마로 봐야 되냐? 6억 5천 뭐 6억 3천 5천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6억 5천 정도. 최저 매각가가 6억 8,500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집의 위치라든지 평수, 뭐 동호수, 뭐 또 집 안의 상태에 따라서 또 몇천만 원씩 또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보면 그냥 크게 떨어진 가격이 아니다. 그리고 이걸 영끌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소유자가 지금 엄연히 영끌족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죠? 예, 그렇잖아요. 93년도 9월에 사유 승인 받아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죠? 이때부터 사가지고 지금까지 못 팔고 그냥 여기서 계속 살다가 세놓고 뭐하고 하다가 뭐 어차피 뭐 이 당시에 사셨으면은 뭐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사셨을 테니 그죠? 또 1가구 1주택이면 뭐 다른 문제도 없었겠네요. 예? 이미 2021년도 9월 7일이면 이때가 코로나잖아요. 한참. 그죠? 예. 이때 2억 5,200. 예. 가압류. 더군다나 뭐냐면 그러고서 1년 후에 가압류가 들어와요. 캐피탈. 어? 여기서 2억 1천. 이 저축은행에는. 그럼 사실은 이 당시에 글쎄요. 2,500 2억 5천 정도 잡아줬다라고 하면 근저당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당시에 5억도 안 되지 않았나. 여기서 은행에서 평가하기에는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필요한 금액이 적어서 저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SBI 저축은행까지 들어와요. 좀 가압류죠, 가압류.
압류도 들어오고. 그러면 사실은 코로나 때 이미 무너진 거죠. 이 가격밖에 안 해준 이유가 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참. 4억 천이 있잖아요. 4억 천이. 그죠? 4억 천이 무조건 안고 들어가잖아요. 전세를 이미 4억 천에 놓고 지금 저축은행에 2억 5천 2백, 그러니까 약 2억을 지금 더 받은 거잖아요. 그럼 6억 천이잖아요. 무조건 6억 천이잖아요. 그죠? 6억 천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부업 다음이 저축은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축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저축은행이 지금 손실을 본 거죠. 예, 손실을 봤는데 저축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 입찰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축은행 쪽에서도. 예, 왜 그러냐면 5억 4,800이 낙찰이 되면 자기네들이 손실이 크죠. 예. 뭐 여기서 만약에 유찰이 됐다라면 저축은행은 100% 들어와요. 100% 들어오고 100%란 말은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이 정도 금액이면 이 청구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저축은행에서는 손해죠. 2억이니까. 예. 뭐 2억을 안 빌려줬으면 모르겠어요. 그죠? 4억 천이니까. 2억이면 딱 6억 천이죠. 예, 감정가하고 뭐 빼면. 네, 저축은행이 조금 손해 봤네요. 저축은행이. 근데 어차피 뭐 이러나 저러나 악성으로 남아있는 채권이다 보니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정리를 하는 입장인 거고. 자, 팩트는 부동산 기사가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 예를 들어요. 기름동과 녹범동 전형적으로 지금 수년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대고 있어요. 그런데 제목은 또 소설 썼죠. 영끌족 아파트 쏟아지나. 이거와 이미 경매 물건 속출 아무 관련도 없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봤을 때 특별히 많다라고 지금 할 수도 없어요. 요즘 경매 물건이 예전보다. 왜 그러냐면 작년, 재작년 경매 감정가가 높게 잡히면서 유찰 횟수가 더 많아진 건 분명히 나타나요. 건수도 물론 좀 늘긴 늘었죠. 그렇지만 유찰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유찰 한 번으로 가야 될 걸 갖다가 유찰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더 늘어나니까 왜? 앞에 감정가를 높게 잡아줬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은 아파트 값이 떨어진 걸로 예전 가격으로 지금 복귀가 된 상태니까 유찰이 한 번 더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경매장에 나오는 물건이 어떤 물건이 한 달에면 끝날 걸 갖다가 두 달, 세 달 나오니까 더 많아 보이는 착시가 생기는 거죠. 설명이 잘 됐나요? 아무튼, 지금 더 하고 싶어졌는데,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빨리 막걸리 먹고 자고, 지금 10시인데, 10시 19분이에요. 그죠? 여기 시간이 나오네. 아이고, 참. 예. 새벽에, 예,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재밌었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두 분 다 저축은행에 아파트 잘 팔고 넘어갔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